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저는 이때가 항상 제일 좋아요. 자, 우리를 정서적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나쁜 판단도 하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도 하는 뉴스의 온갖 함정을 피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코너죠.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게 말할 수 있는 두 시사평론가,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대답이 좀 힘이 없어 보여요. 주말 코로나19 때문에 주말도 말이죠. 이렇게 네. 좋은 일은 없고 좋은 일 물론 집에 있는 건 좋습니다. 네, 집에 있으면 좋지만 하여튼 총체적으로 좋은 일은 없으니까 네, 흥이 안 나죠. 오직 이 생로병사 음악이 나올 때만 이 판소리풍에 음악이 나올 때만 신이 나니까 네. 얼마나 김종대 뉴스 이게 희망이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슬플 것인가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네.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뭐 걱정은 안 됩니다. 네. 예. 네, 저는 금요일에 트럼프 댄스 후유증으로 네. 그날 밤에 통음을 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테스 형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또 아까 전에 CM 나올 때 네. 트럼프 댄스가 나올 뻔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테스 형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여간 코로나가 두 분까지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네. 자, 빙하, 김민하. 오늘 준비한 게 민주당 당원 투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86%의 비밀은 민주주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86%의 비밀은 민주주의다. 그렇죠. 네, 거기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네. 예. 아니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찬성 의견이 86.64%, 반대 의견이 13.36%였다. 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냐? 민주당 당원에 보면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이제는 달고 여기에 더불어서 후보를 출마시킨다. 네, 이걸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공천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네.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공천해라. 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외에 어떤 선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원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사실상 이 당원이 그러면 네. 전당원에 투표하면 이 당원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당원에 그러면 이 당원 조항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좀 의문도 드는데 사실 이 당원 조항은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당원의 조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과거에 이 당원을 사실은 뭐 직접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당시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대표 시절입니다. 네, 그때 이 당원을 가지고 상대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 목소리가 혹시 준비가 되었다면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제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다가 우리는 이럴 경우에 공천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96조 2항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이제 넣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이 문제가 다시 닥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천을 하자. 이렇게 당원 투표를 붙인 것인데 찬성률이 그렇죠. 물경 86%.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왔어요. 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부담이 바꾸는데 부담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률이 높았던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시사 평론가 아닙니까? 시사 네. 평론가가 이런 거를 그럴듯하게 네. 설명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설명한 내용을 뭐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요. 이게 재보선 판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후보는 네. 이번에 안 낼 수가 없다 이런 공감대가 예.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강했다
이거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낙연 대표가 직접 지금 당원 개정을 주도하는 그런 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중한 대권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상당한 여론이 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그렇지만은 번째로는 그때 반대하는 분도 원래 있었어요. 공천하면 안 된다. 그렇죠. 박주민, 네. 김혜영 네. 이런 분들은 공천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책임지고 이제 밀어붙인다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고 세 번째로는 네. 이 투표를 하기로 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찬성 투표하자는 취지의 그런 이제 여론에 호소를 했지 우리가 한번 수기와 토론을 거쳐서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사실상 유도된 투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투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니 실제로 좀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원 대비 투표한 당원 숫자는 이제 얼마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죠? 투표율을 보면은 26.35% 전체 권리당원 한 80만 명 가운데 21만 명 정도가 참여한 이런 숫자입니다. 네. 지난 3월에 비례연합당 정당 참여 투표율이 한 30%였고 그때보다 적네요. 네, 5월달에 더불어시민당 합당 투표율 22.5%였으니까 예. 이게 이것과 비교하면 이제 높은 투표율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명을 한 것은 이게 당원 당규상에 있는 전당원 투표라는 의결 절차에 해당하는 그러한 투표 과정이었던 게 아니라 네. 당원들의 의견을 확인을 하고 어떤 일종의 좀 결의를 모으는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여론조사다. 그렇죠. 투표가 실제로 아니다. 예. 당원을 개정할 권한은 중앙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당원 투표를 하든지 말든지 뭐 당원을 개정하고 싶으면 중앙위에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입니다. 지난 주말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당 구성원들이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도 가질 수가 있고 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당 지도부가 이번에 당원을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생기는 부담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원합니다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네. 알아듣겠어요? 난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참 허무한 게 당원 개정이 당원 총투표로 되려면 투표율 3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네.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예. 설문조사처럼 처리를 하고 나서 네. 중앙위원회라든지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당원 개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 당원 개정 내용이 무공천 방침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네. 당원 총투표로 안 할 수도 있다.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또 당원 총투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공천하려면 네. 고지고대로 해석하자면 그럼 총투표 또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물리학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그런 투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자적으로 네. 하면은. 그 난점을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번 네. 투표 내용에 보면은 당원 개정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한 방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사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구멍을 만든 이런 투표를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제 머리는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저도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예, 이거 앞으로도 이번 주 내내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밀이 민주주의에 있다. 이게 무슨 네. 뜻이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런 절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설득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는데 과정이죠. 그렇죠. 네. 투표 과정에서 그러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상호 설득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당 지도부가 제공을 한 거냐. 혹시 지도부 결정에 그냥 들러리만 세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상호 설득의 과정의 어떤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칙을 지키고 또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느냐 뭐 이런 내용의 그런 뭐 토론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이득이 되는 거냐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춘 그런 토론이 진행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자칫, 생각이 들었고 예. 특히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칫 정치가 희화화되고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없습니다. 김종대 뉴스업 다 좋은데 시간이 모자라요 항상.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아, 좀 짧게 하세요. 네. 예. 자, 우리 김수민 뉴스 화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오늘 검란의 계보 검란의 계보. 에 대해서 준비를 어째 해왔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검사 200여 명이 네. 공개적으로 이게 이프로스라고 하죠.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뭐 일종의 항명 비슷한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전설의 게시판이에요. 네. 본 적도 없는 게시판을 네. 거기 글만 쓰면은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론 어떻게 알고 보도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이
소위 얘기하는 검란의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과거의 역사, 전례 이런 것들과 비교 대조해 본다면 조금 더 네. 본질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 그러니까 거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또는 네.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돌파했고요. 또 그 커밍아웃 나도 하겠다 이런 검사들이 나오면 그 밑에 댓글로 또 쫙 달리는 거죠. 그 네. 입장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검란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 내부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 여기서 이게 뭐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라 매 정권 때마다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게 네. 뭐 계보가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대중 정부 네.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대 MC께서는 혹시 개그맨 이기동 씨 아십니까? 잘합니다. 예.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 세대와 요즘 네. 사람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기동 씨를 꼽거든요. 저는 모릅니다. 전 그게 누굽니까? 충청도 사람인가요? 굉장히 이제 잘하시죠. 해맑은 분이지. 눈빛으로 예, 김민아 대표적인 개그맨이었죠. 배삼룡, 그렇죠. 이기동, 네, 네. 뭐 아주 뭐 우리는 일요일 날 그 프로 보느라고 초등학교 때, 네. 그게 일주일을 기다려 보는 낙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디즈니 옛날에는 만화동산입니다. 아 디즈니 근데 만화동산. 이기동이 왜 네. 나옵니까? 그렇다면 검사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 심재륜 검사 기억나십니까? 아 거기도 잘합니다. 아, 네. 역시 옛날 사람입니다. 충청도 분이신가 이분도? 네. 예. 네, 심재륜 검사가 이제 이 검란의 좀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대중 네.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1999년인데 이때 바로 최초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라는 게 터지는데 네. 심재륜 당시 대구 고검장이 그 사건 연루자에게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를 네. 받고 사퇴 종용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 내용을 보면 이제 전별금 100만 원을 받기는 했는데 뭐 보좌 직원의 혼수용으로 사용했다. 그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관행이었던 건데 좀 부풀려 있었던 건 아닌가. 떡값, 네, 뭐 네, 전별금, 그렇죠. 그런 뭐 논란들이 스폰서 있었습니다. 뭐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결국에 이제 징계를 받을 때는 이 금품 향응 수수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근무지 이탈이라는 조금 더 경미한 그런 혐의로 이제 징계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판결을 거쳐서 복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심재룡 고검장이 나만 못 물러난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김태정 검찰총장 등 정치 검찰들과 같이 물러나겠다. 이러면서 한번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귀신 작전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패 그때는 검사와 정치 검사 같이 물러나자. 그렇죠. 부패검사 대 정치검사 프레임이었었던 네. 거고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른 거는 공개적인 집단 반발을 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었다. 네. 뭐 평검사들도 일선에서 비공개적으로는 좀 들끓고 있었겠지만 예. 지금처럼 이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그 권력의 검찰 권력의 상층부에서 어떤 미세균열이 가해지거나, 네네. 예, 또는 어떤 갈등이 폭발했을 때 정리하기도 쉬웠단 말이에요. 네. 예, 몇몇 사람의 문제였고 도려내면 되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검란의 어떤 시초는 언제쯤으로 봐야 됩니까? 그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있었던 네. 검사와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생중계 방송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있었던 대화 한번 듣고 가시죠.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네,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던 장면이군요. 그때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하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나서서 평검사들하고 대화하던 장면입니다. 네, 당시로서는 젊은 장관이었죠. 강 장관 임명 그리고 그에 이어진 서열 파괴식의 검찰 인사 이것이 좀 발단이 돼서 검사들이 연판장도 돌리고 했었는데 이때 본질은 이제 검찰의 독립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이 얘기였습니다. 그때 신경전이 오간 것처럼 많이 회고가 되는데 다시 살펴보면 제법 생산적인 대화들도 있었어요. 네. 검사들도 이제 강 장관을 거부한 건 아니다. 네. 우리 선배들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중요한데 필요성 인정하는데 검찰도 법무부 영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노 대통령이 남겼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사권자가 편파적인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기계를 검찰이 가져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말이 많이 있네요 그때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는 다들 좋은 말들이 또 오갔던 것 같고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검찰 독립성을 신경을 또 많이 써준 정부다 이렇게 네.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참석자 중에 한 여검사가 네. 대통령한테 검찰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비장해지면서 네. 이게 뭐 카타르시스 일종의 화합의 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갈등으로 시작됐는데 마치 김종대 뉴스업 같네요. 예, 아, 제가 주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처음에 뭐- 갈등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뭐 네. 갈등으로 시작해서 트럼프 댄스와 사랑으로. 네. 저도 제가- 트럼프 댄스 추기 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강금실 장관 또 막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 팔짱을 낀다거나 네. 그런 화합의 제스처를 또 연출을 하기도 했었죠. 폭탄주도 하고 네, 붉어진 얼굴로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팔짱 끼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로맨스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옛날 회고를 하시는 그리워요. 네, 전형적인 어투와 태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다시 검찰 문제가 전국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은 구조적인 변동에 관한 그런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대검 간부 전원이 사표를 쓴 적도 있었고요. 어. 또 이제 검찰의 여러 문제가 나오는 끝에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을 하니까 이것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수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네.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 한상대 총장이 사퇴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죠. 네. 자, 그런데 보수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국정원 선거부정 수사가 아무래도 뇌관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정권 초반부부터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때의 본질은 정권은 힘이 넘치고 검찰은 좀 길들여져 있는 네. 이런 구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못했던 대검 특수 폐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집권 기반이 강한가 아닌가의 차이에 따라서 검찰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반이 좀 강력했었던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검찰이 뭐 CJ 비자금 수사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맹렬하게 잘 하다가 결국에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을 댓글 부정 사건 파헤치면서 기소를 하면서 슬슬 네.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이때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 나오기 시작하고 찍어내기. 감찰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 총장이 사퇴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평검사들이 회의를 준비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 불발이 됐는데 사실은 그때 여러 관측과 좀 달리 최 총장이라든지 당시 윤석열 지청장 같은 경우에 어떤 라인이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검찰 조직은 옛날 90년대 보수형 검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둘러싸고 좀 각계약진하고 있었다. 검찰들의 어떤 응집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없었어요. 네, 다 좋은데 뉴스업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부 때도 있었지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번 파동이 2012년과 비슷한 점이 있는가 이것만 짚어주세요. 이번 파동은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검찰 내부의 균열이던가 아니면 이제 정권의 뜻을 맞춘 검찰총장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권 대 검찰총장을 추구한 검찰 조직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 문제 종합 세트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우리 방송이 너무 속도가 빠르죠? 잠시 로고송 듣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자, 이번에도 뒤숭숭한 소식입니다. 우리 김민아 평론가가 준비한 주제는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뉴스 비밀은 또 포퓰리즘이다. 이런 포퓰리즘이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네, 이게 뭐 미국 대선이 뭐 이제
코앞인데 네. 사전 투표 참가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1일에 우편 투표와 조기 직접 투표 합친 사전 투표자가 9,3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선거일 이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합치면은 1억 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네. 나오는데 결국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 그 힐러리 트럼프 그 지난 선거에서 총 투표자 수가 한 1,300만에서 1억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그런데 그 투표 수가 미국 전체 투표자인데 이번엔 사전 투표만 1억 명. 이렇게 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네. 엄청난 변화인데요. 어떻게 메이크 이게-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 우편 투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모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주가 대선 당일 또는 전날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도착이 지연된 사전 투표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우편 투표를 포함한 개표 준비를 미리 하는 주가 있고 네. 선거 당일부터 개표 준비를 하는 주도 있고 주마다 다 달라.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개표가 끝나는 시점도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투표 당일날 그냥 내가 대선에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다는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편 투표가 이제 나중에 열리면서 여기 뒤집혀. 그렇죠. 바이든 표가 많이 나올 건데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거 이상하다. 개표가 예.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바뀌냐. 예.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할 것이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아예 선거 불복을 아예 선언해 놓고 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까지 들죠. 이게 그렇죠. 예. 올림픽 때 보면은 핸드볼 게임 하다가 막판에 딱 골을 넣었는데 그게 뭐 버터 그 뭐죠? 버터요? 버터 올리 비터 아니 너무 어려워요 영어가. 예, 영어만 아니, 뭐 나오면. 올렸다고 네. 쳐서 버저 비터처럼 종료 버튼. 제때 맞아요. 들어갔는지 뭐 네. 이런 건지 아닌지 이거를 가려봐야 되는데 막 선수들끼리 강강수회를 하면서 예. 골이 들어간 것처럼 막 몰아갈 때가 있거든요. 예. 딱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이게 아닌가. 강강수벌레? 네. 네, 그렇군요. 네,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게 하겠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사전 투표, 이 우편 투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개표는 당일에 끝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전히 불복할 가능성 높은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주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개표가 유효하냐 아니냐가 주의 법원이 또 다 판단해요. 이거는 그렇죠. 뭐 다시 개표해야 된다. 이거는 맞다. 근데 이게 또 연방의 대법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마다 판결이 다른 게 또 연방 법원하고도 충돌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미국의 사법 체계가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다가 후보자는 불복 선언을 한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사태로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상상하기가. 더 심각한 거는 그 말씀하신 그런 지도자의 지지자들은 지금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버스를 갖다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공격하려는 부딪히고. 액션을 취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면이 당긴 영상을 또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이거 부추기는 거냐 이런 논란을 지금 불거지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상점가들은 지금 유리창을 합판이라든지 가림판 이런 것들로 막으면서 뭔가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에 사는 제가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인 상인들이 좀 걱정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정말 걱정되는 사태인데요. 지금 총기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고 있어요. 걱정되네요. 예, 전년 대비 91%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장 선거가 되게 생겼다고. 무섭네요. 네. 이거 진짜 이게 미국만의 문제면은 또 걱정을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여파가 전 세계로 또 파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지자들에게 그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번도 완벽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뭔가 항상 구멍이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 법원의 판단과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사례가 이제 엘고어 때입니다. 엘고어가 이제 대통령이 못 되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된 그 해에 사실은 플로리다 지방법원에서 이거를 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결국 장기화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네. 결국은 엘고어
네이버가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진 걸로 합시다라고 접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한쪽이 승복을 하거나 네. 이 승리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졌소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게 미국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트럼프는 그거를 부정하고 있어요, 완전히.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트럼프가 기존의 미국의 전통이라든가 미국의 기성 제도가 다 이제 기득권들의 어떤 문화이고 나는 그것을 깨부수는 어떤 이 대중의 대변자이다 이런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포퓰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정당화시켜주는 기제가 지금 포퓰리즘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한서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심지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QAnon이라고 하는 이상한 음모론까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인기리에 공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당연히 정도와 형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우리 네. 정치가 가고 있는 방향은 여기서 얼마나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빙하가 막 녹기 시작해가지고 김종대 뉴스업은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미국에 몇 번 다녀오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훨씬 성숙돼 있다. 네. 우리가 정치를 많이 욕하잖아요. 그러나 미국보다는 낫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방향을 몇 년 글로 가지 가까이 말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야, 이렇게 어떤 그 지금까지는 미국 민주주의의 선두 국가로 하는 나라들이 뭔가 제도의 위기, 체제의 위기를 넘어 이제 소요 사태까지 걱정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심대하게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뉴스로 1부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비는 여기까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